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를 사랑하는 모임 손사무 카페의 1차 무료 강의 1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22페이지에 있는 손해평가반 구성부터 할 텐데요. 일단 손해평가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실무에서는 1조, 2조, 이렇게 3조 이렇게 해서 1명부터 한 3명 정도까지 구성이 되어서 농지 가서 같이 이제 조사를 하고 그 조사서에 이름을 함께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본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항을 보시면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평가반을 구성을 해야 되겠죠. 구성을 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 일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그 2항에 보시면 손해평가반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을 하며 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여기 있는 그 3명 중에서 3개의 분류 중에서 1명 이상만 넣어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을 모아서 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요령이 변경되면서 손해평가반 구성원들은 이 3개의 분류에 있는 사람만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가 그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3항을 보시면 제2항의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평가에 대해서는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해서 이제 배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제. 공정한 손해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호에 보시면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당연한 얘기지만 자기가 가입을 해놓고 자기가 손해평가를 한다는 것은 공정한 평가가 안 되니까요. 그리고 2호에서는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이것도 당연히 1호랑 같은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3호에 보시면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가입자 간의 상호 손해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A가 있고 B가 있으면 둘 다 가소원을 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날은 7월 1일 7월 1일에는 A가 조사자가 되어서 B에 있는 과소원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7월 15일 날 가서 A의 가소원에 이제 B가 조사자로 이렇게 참여를 해서 조사하는 것을 이제 상호 평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금지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 조사 및 재조사, 자기가 한 걸 자기가 검증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9번의 교차 손해평가가 있는데요. 우리 법에 나와 있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보험 사업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해서 교차 손해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재보험 가입 규모 그리고 가입 분포를 고려해서 교차 손해평가 대상 시, 군, 구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는 이제 자치구만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2항에 보시면 재보험사업자는 1항에 따라 선정된 시군구 내에 손해평가 경력 그리고 타지역 조사 가능 여부를 고려해서 교차 손해평가를 담당할 지역 손해평가인을 선발하여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보통 지역평가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제주, 나주, 영암 그리고 문경 이런 등지에서 지금 지역 손해평가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항 보시겠습니다. 교차 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지역 손해평가인 1명 이상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거세지의 발생 그리고 평가 인력 부족 등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이제 불가피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번 보시겠습니다. 피해 사실 확인이 있는데요. 그 1항에서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 책임 기간 중에 피해 발생 통지를 한 때에는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보험 목적물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피해 사실을 확인하라는 것은 어떤 피해가 이제 보상하는 바뀌었죠. 이번에 이론서에서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것인지를 파악을 하는 게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것이면 조사를 하는 거고요. 보장하는 재해가 아닌 거면은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에서는 손해평가반이 손해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그 재보험 사업자가 해당 보험 가입자의 보험 계약 사항 중에서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손해평가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실무 쪽에서는 뭐 계약 사항, 원장, 보험 가입 원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장 이렇게 보면 뭐 계약 사항이 나와 있죠. 뭐 성명도 있고 뭐 전화번호도 있고, 전화번호야 뭐 현지 조사서에 있긴 하지만 그 원장에 이제 기본적인 뭐 평년 수확량이나 아니면 특약 가입 여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손해평가반에게 조사를 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1번의 위쪽에 손해평가 준비 및 평가 결과 제출이 있는데요. 그 1항을 보시면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와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그 손해평가반 구성원을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 조사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건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지역농협이라고 하는 우리 손해보험을 봤을 때는 이게 일종의 손해보험사의 농협손보의 보험 대리점입니다. 보험 대리점에 가서 현지조사서를 이제 수령을 해서 이제 거기에 있는 뭐 원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계약자님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일정을 잡고 조사를 실시하게 되죠. 그리고 2항을 보시겠습니다.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현지 조사서를 손해평가반에게 이제 당연히 배부를 해야지 조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손해평가 시 주의사항을 숙지시킨 후에 손해평가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 숙지. 그리고 3항에서는 그 손해평가반은 현지조사서에 그 손해평가 결과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보험 가입자에게 이를 설명한 후 서명을 받아서 재보험 사업자에게 최종 조사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뭐 7영업일이라고 하는 것은 공휴일을 뺀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 하우스 등 원예 시설하고 축사의 건물은 7영업일을 초과해서 제출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고서 같은 게 되게 조금 복잡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우스, 뭐 축사, 뭐 이런 것들은 조금 7일을 초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또한 보험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을 거부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명 거부죠. 그래서 일단 조사를 한 후에 피해율이 뭐 35%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자님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50% 이상 됐는데 나는 35%를 인정할 수 없다. 나는 서명 거부하겠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평가반은 보험 가입자에게 손해평가 결과를 그래도 우리는 35% 나왔습니다. 라고 통지를 한 후 서명 없이 현지조사서를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항을 보시면 앞쪽에는 조사를 한 후에 이제 서명을 거부를 한 거고요. 이제 사항에서는 손해평가 자체를 이제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평가반은 보험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를 거부를 해서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평가한다.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 가입자에게 통지를 한 후 현지조사서를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거는 손해평가 조사 자체를 이제 거부를 한 거죠. 5항 보시겠습니다. 재보험 사업자는 보험 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해서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 재보험 사업자는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 실무적으로는 재조사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재조사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뭐 성명, 뭐 증권번호, 그리고 그 재조사를 신청하게 된 사유가 있겠죠. 사유 같은 걸 쓰는 게 있고요. 그래서 사진도 이제 몇 장을 좀 첨부를 해야 됩니다. 첨부를 해서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걸 제출을 해서 재조사를 이제 요청을 하는데요. 그 재보험 사업자는 이런 재조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조사자가 아니고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번 손해평가 결과 보시겠습니다. 그 재보험 사업자 및 그 농업재보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이건 농구먼이죠. 농구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이러한 재보험 사업자는 그 재보험사 및 그 농구먼은
이제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서 일정 수를 표본으로 추출을 했어요. 이미 추출해서 검증조사를 표본으로 합니다. 이렇게 표본조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농림부 장관은 재해보험 사업자로 하여금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요거는 농림부 장관이 검증조사를 하게 하는 거죠.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사망에 보시면 검증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돼서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전체, 이 포변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전체에 대해서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이쪽에 표본을 한 거는 이제 검증이 되는 거고요. 전체를 다 하는 거는 뭐 재조사, 이렇게 조금 용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항에 보시면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조사를 거부를 했습니다. 검증조사를 거부한 경우에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검증조사 결과를 작성해서 재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뭐 최초조사가 있었고요. 검증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검증조사를 거부를 했죠. 거부를 하는 경우에 그럼 이걸 안 받았으니까 이게 인정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이 자체가 피해율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5항에 보시면 사업관리 위탁기관이 검증조사를 한 경우, 요거는 농공원이 검증조사를 한 경우죠. 그 결과를 재보험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필요에 따라서 결과에 따른 조치, 무슨 징계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4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13번 손해평가 단위가 있는데요. 1항을 보시면 보험 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 3개가 있습니다. 동작물의 경우에는 농지별로 되어 있죠. 필지별이 아닙니다. 어떤 농지가 있습니다. 울타리나 아니면 논두렁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울타리가 있는데, 여기에 번지가 1번지, 2번지, 3번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농지에는 필지가 3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3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 엄청 큰 이렇게 하나의 필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것은 이제 밭으로 되어 있고, 여기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논으로 되어 있으면 지금 논을 대상으로 가입을 하려고 하면 한 개의 필지 일부에 농지가 논이 있고 밭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한 개의 필지 일부에 하나의 필지에 2개의 농지가 있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가축의 경우에는 개별 가축별로 이제 가입을 하고요. 이제 벌의 경우에는 벌통 단위로 합니다. 벌도 뭐 개별 단위로 하면 벌통 하나에 뭐 수만 마리가 있는데 그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농업 시설물 경우에는 보험 가입 목적물별로 이제 가입이 하게 되고요. 아래쪽 2항에 보시면 농지의 개념이 나옵니다. 농지의 개념은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로 필지와 상관이 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방풍림, 돌담, 그리고 도로 등에 의해서 이제 구획된 것 또는 동일한 울타리 시설 등에 의해서 이제 구획된 것을 하나의 농지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원예 작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원예 작물 자체가 이제 원예라는 말 자체가 이제 울타리를 쳐서 이렇게 재배를 하는 것을 원예 작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경사지에서 보이는 돌담 등으로 이제 구획되어 있는 면적이 극히 작은 것으로 이제 동일 작업 단위 등으로 정리해서 하나의 농지로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뭐 제주도 예를 들면 돌담으로 이렇게 돼 있는 데는 되게 작은 단위인데,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묶으면 작업 단위는 동일합니다. 작업 단위는 동일한 경우에 이걸 하나의 농지로 이제 포함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울타리는 이제 개별적으로 돼 있어도요. 그리고 아래쪽에 14번에 보시면 농작물의 보험 가액 및 보험금 산정을 보시겠습니다. 1항에 농작물에 대한 보험 가액 산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정 위험 방식 인삼의 경우에 작물은 특정 위험이고 시설은 종합 위험입니다. 시설이 아니고 이제 해가림 시설이죠. 해가림 시설은 종합 위험 방식으로 이제 보장이 되는데요.
그 특정 유형 방식 인삼의 경우에는 가입 면적에 보험 가입 당시의 단위 면적당 가입 가격을 곱해서 산정을 하며 보험 가입에 인하는 위치는 가입 면적, 연근, 뭐 2년근, 6년근 인삼 이런 거죠. 연근 등이 가입 당시와 다를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호를 보시겠습니다. 저가 전 종합 이용 방식의 보험 가입은 저가 후 차가수 조사를 통해서 산정한 기준 수확량의 보험 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 가격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저가 전 종합 이용 방식이라고 하면 우리 뭐 가소 사종이라고 하는 사과, 배, 단감, 뭐 떫은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저가 전에는 종합, 저가 후에는 특정 이렇게 바뀌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뭐 기준 수확량, 뭐 기준 착가수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저가 착가수 플러스 이제 착가 감소 가실수를 더해가지고 수확량을 한정을 하고요. 기준 수확량을 한정을 하고 피해가 없을 경우에는 저가 착가수를 기준으로 기준 수확량을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3호에 보시면 종합위험 보험가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목적물의 평년 수확량에 보험 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 가격을 곱해서 산정을 한다. 다만 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 면적, 주수, 수령, 품종 등이 가입 당시와 다를 경우에는 원장 변경을 하는 거죠. 여기는 좀 빠진 게 있는데요. 그 4번에 이제 생산비 보장이 있습니다. 생산비 보장의 보험 가액은 그 작물별로 보험 가입 당시에 정한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생산비 보장 이 경우에는 그렇게 산정을 하고, 그리고 5호의 나무 손해 보장의 경우에는 보험 가액이 기재된 보험 목적물이 나무인 경우로 최초 보험 사고 발생 시 해당 농지 내에 심어져 있는 과실 생산이 가능한 나무 수에 보험 가입 당시에 나무당 가입 가격을 곱해서 산정한다. 뭐 사과 같은 경우에는 한 나무당 뭐 10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항에 농작물에 대한 보험금 산정은 별도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제 3항을 보시면 농작물의 손해 수량에 대한 품목별, 재해별, 시기별 조사 방법도 이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항에서는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해 발생 전부터 보험 품목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생육 상황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때 손해평가반은 조사 결과 일부를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25페이지 한번 보시면 농작물의 보험금 산정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산정 방식은 2차 시험에서 공부를 구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고, 여기는 또 약간 한 템포 뭐 품목이 계속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령은 뭐 거의 맞춰가지고 계속 이제 따라서 이렇게 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한 템포 늦게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 간단한 한식들은 뭐 시험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2차와 연계시켜서 살펴보도록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그 2차 이론서 공부하실 때 좀 그거를 기준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몇 가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일단 농작물 보험금 산정에 한번 보시면 특정 미용방 기록에서 이제 인삼이 있죠. 인삼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 보험금이 이제 가피자라고 해서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이제 가로 열고 피해율 빼기 자기 부담 비율을 해서 이제 가피자 이렇게 우리 보통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피해율은 가로 열고 1 빼기 수확량 나누기 연금별 기준 수확량 가로 닫고 곱하기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여기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단위당 수확량에다가 단위당 위보상 감수량을 넣은 값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다 나눠보면 이제 평수 미평처럼 일반적인 종합위험 방식하고 비슷하게 볼 수가 있고요. 뒤에 있는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은 이제 피해 비율 이렇게 보면 되겠죠. 면적 피해율 또는 피해 비율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저가 전 종합 위험 방식이 있는데요. 요거는 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가 후 착가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저가 후 착가수 조사를 그 저가를 기준으로 해서 착가 감소 보험금하고 과실 손해 보험금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나눠져서 착가 감소 보험금은 창리자 가보 이렇게 연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보장 수준의 경우에는 50%, 70% 이렇게 구분해서 가입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실 손해보험은 누적 감수량, 저가 종료 이후에 누자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죠. 여기는 왜 미보상 비율이 없냐? 우리가 착각 피해 조사를 갔는데 탄저병이 막 있습니다. 탄저병이 있으면 우리는 병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관리 소홀로 인한 미보상 비율을 잡잖아요. 잡게 되는데 이게 왜 없냐 하면 우리가 뭐 착각 함소나 아니면 납가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할 때는 병으로 떨어진 것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정상으로 분류를 하면 굳이 그 미보상으로 그 분류를 미보상 비율을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보상 감소량이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나무보장의 경우, 나무 손해보장의 경우에는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가로 열고 피해율 빼기 자기부담비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피해율은 피해 주수, 뭐 고사된 나무 주수를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자기부담비율 5%를 빼면 되겠죠. 그리고 인삼에 이제 해가림 시설이 있는데요. 그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가입과 같거나 클 때 이런 경우에는 뭐 전부보험이나 이제 그 초과보험이 되겠죠. 초과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 손해액 빼기 자기부담금 이렇게 산정이 되고, 그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가입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제 일부 보험이죠.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이제 비례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보율로 이제 비례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값을 에다가 부보율을 넣어서 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비가림 시설의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픽은 요런데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해서 손해액 빼기 자기부담금 하고 비교하고 요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적은 값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수학 감소 보험이 있습니다. 수학 감소 보장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형태인 가, 피, 자로 보험금을 산정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이제 피해율의 경우에는 평, 수, 미, 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미보상 감소량이 평년 수확량 빼기 수확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수확량을 구하는 게 수확 감소 보장에서는 여기 수확이 있으니까요. 수확량 구하는 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 감자하고 복숭아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감자하고 복숭아는 아래쪽에 있는데요. 감자하고 복숭아의 경우에는 병이 되죠. 병충해가 보장이 됩니다. 복숭아는 뭐 엄밀히 말하면 복숭아는 세균 구멍병이라는 병이 되는 거고요. 감자는 모든 병이 이제 보장이 되는데요. 그 우리 피해 산정할 때 병충해 감수량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병충해 중량 곱하기 그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인정 비율 이렇게 곱해서 산정을 하는데, 뭐 복숭아의 경우에는 세균 구멍병은 50%로 인정을 해주고요. 감자의 경우에는 90%, 70% 그리고 50% 이렇게 인정 비율이 적용이 됩니다. 왜 수확량 구할 때 집어넣지 않고 피해율 구할 때 병충해 감소량을 넣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보상 비율 적용하는 거랑 상관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2차 설명을 드릴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종합위험 방식 있는데요. 이제 옥수수의 경우에는, 옥수수는 앞쪽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수확 감소의 일반적인 형태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손해액을 산정을 하고요. 손해액은 피해 수확량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앞쪽에서는 이제 평균 수확량, 뭐 평수 미평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는 표준 수확량이 개념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의 경우에는 피해 수확량 곱하기 가격으로 산정을 하고요. 그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을 적용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보험금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포도, 복숭아, 뭐 감귤 뒤쪽에 더 있는데 원주 밀강물의 경우에는 피해율에 이제 10%를 더해서 이렇게 보장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손해는 앞쪽에서 얘기했던 우리 그 적과전 종합하고 동일하고요. 그리고 배에만 그 적용이 되는 이항 직파 불능을 한번 보시면, 이항 한계일인 7월 31일까지 그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없어서 이항을 못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 그 보험가입 금액의 15%를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제2항 재집하의 경우에는 이항을 했는데 보상하는 제로 면적 피해율이 10% 이상 초과를 하고 이제 제2항 재집하를 한 경우에 25%를 이제 면적 피해율을 곱해서 가입 금액의 면적 피해율을 곱해서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나중에 이걸 제2항 하지 않고 고사 면적으로 잡아도 상관은 없는데, 뭐 정상적인 영농 활동을 이제 장려하는 입장에서 이제 실비로 보장을 좀 해준다는 얘기죠.
품목들이 보장을 해주는 얘기다. 그 면적 비율의 경우에는 피해 면적 나누기 보험 가입 면적 이렇게 되고요. 그 제정식 재파종의 경우에는 마늘은 이제 좀 다릅니다. 마늘 재파종은 뭐 조기 파종도 있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5%, 35%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요. 재파종은 35%, 조기 파종은 25%. 요거 제외한 재파종하고 제정식이 있는 그런 이제 품목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그 20% 곱하기 면적 비율을 하고요. 그래서 면적 비율하고 자기 부담 비율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면적 비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제정식 재파종을 한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그 아래쪽에 조기 파종이 있습니다. 조기 파종 요건 아니고 재파종에 대한 얘기죠. 조기 파종은 25%니까요. 재파종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35% 곱하기 이제 표준 피해율 이론서가 바뀌었죠. 요령이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일단 가입은 3만 주 이상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보상하는 채로 뭐 25,000주로 그 시바르당 한 25,000주로 떨어졌습니다.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를 보고 다시 재파종을 해서 3만 주 이상으로 했으면 25,000주 하고 3만 주, 35,000주를 했어도 이제 3만 주를 기준으로 해서요. 이 차이를 보장을 해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아래쪽에 있는 다른 품목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